예, 이번 시간은 우리 회계의 기본적 개념 두 번째 시간,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고 부채가 뭐고, 그리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게 자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겁니다. 이 중에서 자산의 기본 개념하고 부채의 기본 개념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산, 물건 및 권리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즉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은 갖다 팔면 당근마켓에 가면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자산입니다. 즉 당근마켓에 가서 팔 수 있으면 자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 수중에 뭐가 있습니까? 현금이 있죠. 현금.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화폐. 거기에는 막 5만 원권도 있고 만 원권도 있고 1,000원권도 있고 동전도 있죠. 이것을 우리는 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로 가서 제출하면 물건을 살 수가 있죠. 그리고 예금이 있어요. 예금. 은행에 우리 돈으로 맡겨놨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 예금이 보통 예금일 경우에는 바로바로 인출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우리 정기적금.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월급 300만 원씩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적금에 가입하겠죠. 매월 단위 3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적금을 드는 거예요. 매월 단위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정기 적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기 적금하고 예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매월 단위로 얼마씩 10만 원씩 납부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24개월 이후에 어떻게 받아요? 이 10만 원씩 한 게 24개월이니까 나중에 240만 원이죠. 240만 원하고 여기에 은행에서 이자를 주죠. 이것을 우리는 정기적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금하고 또 상대되는 게 있죠. 우리 정기예금이 있어요. 정기예금은 목돈을 예치하는 거예요. 제가 로또에 당첨돼 갖고 10억이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 이 10억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통 예금에다 넣으면 이자가 거의 없죠. 그래서 정기예금, 목돈을 예치하고 몇 년 후에 1년 후나 2년 후에 아니면 24개월 이렇게 했죠. 결국 2년 후에 받겠다. 이것을 우리는 정기예금이라고 합니다. 즉 1억을 예치했어요. 그러면 24개월 후에 어떻게 합니까? 1억하고 이거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정기예금이라고 해요. 이것은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산.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회개할 적에 어렵게 생각하는 매출 채권하고 이제 우리 거기에 미수금이 있어요. 그러면서 상거래. 우리 상거래 공부했죠? 어디서 공부했어요? 전 시간에서 공부했어요. 즉 상거래라는 것은 회사는 주요 목적 사업이 있다고 그랬죠? 이마트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갖고 팔면서 돈을 번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상거래라고 합니다. 이마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어요. 이때 외상 매출금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의 용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으로 판매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외상 받을 권리가 있죠? 외상 매출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음이라고 있어요. 그냥 종이 쪽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용증서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어음이라고 해서 2개월 후에 돌려줄게 하면서 종이 쪽지에다 적어준 게 있어요. 그게 일정한 양식이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받을 어음. 이것은 매출 채권 중에서 크게 외상 매출금, 즉 구두로서 나중에 갚을게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쪽지를 줬어요. 이때 우리는 받을 어음이라고 합니다. 결국 매출채권, 상거래, 이마트에서 상품을 판매했어요. 이때 발생했을 매출채권에는 두 가지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이 있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우리 미수금이 있어요. 이것도 받을 돈이에요. 받을 돈인데 상거래 이해라고 되어 있죠. 상거래 이해. 그 옆에 이제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상품 이해의 물건. 우리 이마트에 상품 팔 물건 이해 뭐가 있어요? 이마트에 만약 배달할 차량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유형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차량일 경우에는 차량 운반부라고 나중에 회계에서는 표현할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또 공부할 겁니다. 이것을 이제 다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각을 했어요. 결국 이 차량을 처분했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외상으로 처분했을 때 우리 미수금이라고 용어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이제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매출 채권하고 미수금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언제나 저번 시간에 채권이 있으면 채무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결국 매출 채권이 있으면 상대방은 매입 채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미수금이 있으면 상대방은 미지금이 있어요. 이렇게 발생된다는 거. 언제나 채권 거래에서는 채권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채무가 발생한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있죠. 마트가 있어요. 여기서 서울우유, 결국 서울우유 입장에서는 우유를 가공해서 만들었죠. 제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구매했어요. 누가? 마트에서. 그러면서 진열을 했죠. 진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상품. 팔려고 놓은 물건, 상품. 그것을 외상으로 구매했을 경우에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매입 채무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 외상 매입금하고 부채에서 배울 겁니다. 지급범위 있어요. 그리고 이마트 입장에서 이제 나중에 팔겠죠. 이때 우리 서울우유 입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매출 채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마트에서는 구매했죠. 구매자니까 매입 채무가 발생하지만 서울우유 입장에서는 뭐가 발생된다고요? 우리 채권인 매출 채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열해서 이제 팔았어요. 소비자한테 외상으로 팔았어요. 이렇게 합니까? 매출 채권이 발생되는 거죠. 매출 채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외상 매출금하고 파트너이 있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우리는 매출 채권 또는 매입 채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마트는 우리 우유를 상품을 진열해서 판다고 그랬죠. 근데 이마트에 이제 배달용 차량을 구매했어요. 유용 자산을 구매했다고 표현합니다. 이때 우리는 차량 운반가라고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근데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는 무슨 기업? 제조기업이죠. 뭘 만듭니까? 자동차를 만들어.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았어. 누구한테? 이마트에 팔았어요. 이럴 경우에 우리 현대자동차는 매출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매출 채권. 근데 이마트 입장에서는 이것은 우리 미지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 이것은 상거래가 아니답니다. 이마트 입장에서는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화물차, 그냥 영업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을 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상거래가 아니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우리 미지금이 되는 거죠. 외상을 구매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갖다 팔았어요. 갖다 팔았어. 나중에 이제 10년 됐어요. 이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업자한테 팔겠죠. 외상을 매각했어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수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언제나 이제 알아야 될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결국 서울우유 입장에서는 매입 채무가 발생했으면 여기는 매출 채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매출 채권, 그렇죠? 매출 채권이 발생하고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매출 채권이 발생하죠. 매출 채권이 발생되고, 근데 이마트 입장에서는 이게 매입 채무가 아니죠. 미지금이 된다는 거.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사업자한테 팔았어요. 사업자가 만약 중고상 딜러가 돼요. 지금 이마트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미수금을 했죠? 근데 사업자 입장에서 중고차 매매상이에요. 매매상. 그러면 요 차량이 뭐가 되는 겁니까? 상품이 되는 거죠? 이때는 이 사업자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외상을 했을 때는 우리 미수금이니까 여기서는 매입 채무가 되는 거죠. 외상으로 구입했을 경우. 그러니까
사업자마다 틀린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선급금. 이런 용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미리, 선이 미리란 뜻입니다. 지급했다. 상품 사기 전에 미리 지급한 계약금. 이것을 우리는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선급금. 이런 용어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외우셔야 돼요. 모르겠으면. 미리 급 지급했다. 그 다음에, 대여금. 대여금은 공부했죠? 대여, 빌려준다. 빌려주니까 자산이죠. 나중에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여금은 자산이다. 선급금도 마찬가지로 자산이죠. 왜 자산이에요? 내가 계약금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걔로부터 뭔가 물건을 받아갖고 이때 선급금이 대체되는 거죠. 그래서 대여금도 마찬가지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품. 상품은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부터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물건. 그래서 진열해서 판다고 했죠. 대표적인 게 이마트, G마켓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품.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 물건. 서울유리 같은 경우는 우유죠.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일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컴퓨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원재료. 원재료가 뭐가 된다고 그랬죠? 제품이 된다고 그랬죠? 원재료, 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구입한 원료 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자산이다 이겁니다. 자산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든지 하여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업활동. 영업은 뭡니까? 내가 장사할 목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장사하기 위해서 상가를 임차했어요. 그러면 거기 땅이 있죠. 그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상가를 임차했는데 이것은 투자 목적을 했어요. 이때는 영업활동이 아니죠.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 있죠. 건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업활동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 이것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비품이 있어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책상, 걸상, 이런 거. 복사기, 컴퓨터. 이것을 비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여러분들이 임차인하고 임대인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임대인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임대인은 보통 부자죠. 임차인은 가난한 사람. 그렇죠? 즉 월세 내고 사는 사람이 임차인. 이것을 구분하셔야겠죠. 이것을 구분 못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회계를 공부하면서. 그래서 부동산의 임대 및 임차. 임대했다는 것은 내가 집주인이다 이겁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집주인이 있어요. 이분을 임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이 있어요. 이분을 임차인이라고 해요. 결국 학생이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보증금하고 월세를 주겠죠. 월세. 그러면 학생은 무슨 권리가 있어요? 이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이것을 부동산의 임대 및 임차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임대인은 집주인, 그렇죠? 학생은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 줬어요. 이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우리 어떻습니까? 1,000만 원을 받았죠? 그러면 학생이 나갈 때 어떻습니까? 1,000만 원을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 결국 돌려줘야 되니까 임대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나중에 나가면서 돌려받죠? 그러니까 이것은 임차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임차 보증금. 이런 것을 여러분들 빨리 용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용어를 이해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외우거나 아니면 머리가 좋아요. 그러면 금세 이해가 될 겁니다. 특히 한자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런 용어가 쉽게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처음 하신 분은 모르시면 외우셔야겠죠. 월세는 매월 단위로 주는 거죠. 매월 단위로. 이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라고 합니다. 이것은 벌어들인 돈이죠. 내 수익이야.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수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돈 50만 원 줬어요. 월세를. 그러면 이것은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이때 우리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하고 비용은 나중에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 수익은 벌어들인 돈, 비용은
그러니까 사용하면서 낸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채. 이제 자산을 이해했으니까 부채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미래에 갚아야 될 돈, 즉 경제적 가치라고 그랬죠. 경제적 가치, 이것은 돈을 의미하는 겁니다. 돈은 그러니까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매출 채권 얘기했죠. 반대일 경우에 매입 채무가 되는 거예요. 즉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경우 어떻습니까? 외상 매입금. 근데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줬어요. 어음을 줬다는 게 내가 언제 갚겠습니다. 이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어음에 대해서 우리가 양식을 보여줄 거예요. 언제 제출하겠다. 이게 어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매입 채무. 결국 상거래일 경우 이마트를 생각했어요. 우유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이때 구입했을 때는 매입 채무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마트 입장에서 차량을 구매했어요. 이마트는 차량을 파는 회사가 아니죠. 어떤 겁니까? 배달 목적으로 구입했어요. 결국 영업 활동을 위해서 구입한 거죠. 이때 구입했을 때 외상으로 뺐다. 이때는 미입금이 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품 등 이해라고 그랬죠. 상품 등 이해. 그다음에 아까 자산에는 선급금이 있었죠. 선급금이 있으면 상대방은 받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수금이 되는 거예요. 미리 받았다. 미리 선자에 수, 받을 숫자. 미리 받은 것을 우리는 선수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부채가 되는 겁니다. 선수금. 그 다음에 아까 대여금이 있었죠?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 그러면 결국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으면 빌린 사람이 있겠죠? 빌린 사람,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 차입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임대보증금. 공부했죠? 임대보증금. 그래서 이것은 집주인 입장에서 부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산 부채가 계산됐어요. 그럼 이제 자본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기업의 자산은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금, 이것을 우리는 타인 자본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리고 내가 사업하면서 조달한 자금이 있어요. 이것은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본 또는 순자산이라고 표현하죠. 결국 이것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이렇게 표현한다. 부채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본. 대표적인 게 이제 은행으로부터 빌렸다. 이것을 타인 자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 내 돈 냈어요. 내가 벌었던 돈 갖고 1억 갖고 뭡니까? 이마트가 아니라 CU마트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분식점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 돈이 있어야겠죠? 이때 자본, 자기 자본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요 타인 자본하고 자기 자본을 해갖고 자금을 조달해갖고 자산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결국 자금 사용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요 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은 뭐라고? 자기 자본. 여기 자기 자본이죠. 이것을 우리 자산 있죠? 자산은 이거 총자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순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누구 거라고요? 우리 주주 거. 즉 여기 보시면 소유주, 결국 주주라고 표현합니다.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녀 청구는 남은 거 회사에서 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했어요. 그럼 남은 게 있죠? 그러니까 자녀분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를 가진 게 주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자본은 계산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 즉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이 된다는 거. 자본은 순자산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는 자기 자본. 그리고 나중에 주주의 자녀 청구권이라고도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자본은 계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결국 요 타인 자본하고 자기 자본을 해갖고 자금을 조달해갖고 자산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결국 자금 사용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요 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 자본은 뭐라고? 자기 자본. 예? 여기 자기 자본이죠. 이것을 우리 자산 있죠? 자산은 이거 총자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순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누구 거라고요? 우리 주주 거. 즉 여기 보시면 소유주, 결국 주주라고 표현합니다.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녀 청구는 남은 거 회사에서 다 자산에서 부채를 체감했어요. 그럼 남은 게 있죠. 그러니까 자녀 분원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를 가진 게 주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자본은 계산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 즉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이 된다는 거. 자본은 순자산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는 자기 자본. 그리고 나중에 주주의 자녀 청구권이라고도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자본은 계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